자, 8월에 치러지는 전당대회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세론을 굳혀가는 이재명 후보를 97그룹 두 주자들이 바짝 추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두 97그룹 주자는요, 지금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양강구도로 전당대회가 이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이 후보들은요, 오늘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전당대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지금부터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교 1번 이재명 후보입니다. 교 2번 박용진 후보입니다. 교 3번 강훈식 후보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전당대회 예비 경선 중에 이번처럼 흥행에 성공한 예비 경선은 처음 봤습니다. 결과도 매우 드라마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 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파이팅! 후보들의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본선행은 일찌감치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남은 후보 7명 가운데 누가 본선 티켓을 쥘지 관심이 쏠렸었는데 특징적인 게요. 자, 586은 다 빠졌습니다. 586은 싹 빠지고 97그룹, 비교적 새로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97그룹 후보 2명이 포함이 됐어요. 자, 이 부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97그룹이 앞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차세대 주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상당히 미지수이고 조금은 비관적입니다. 오히려 그래요? 세대 교체라는 것이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드러났지만 세대 교체가 역사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씩 넘기는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확 넘어가는.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당에서 굉장히 비주류지만 박지원 전 위원장이 90년대생인 걸 감안을 해보면 앞으로 더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97그룹을 뛰어넘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중간 과정에서 몇 명 정도가 부상을 할 수는 있겠죠.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계기였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 97 주자 중에 왜 박용진과 강훈식인가? 강훈식. 이거는 간명하게 표현하자면 모범생 한 명과 반항아 한 명이 선정이 됐다. 잠시만요. 박용진 의원이 모범생인가요? 그렇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강훈식 의원이 이제 제가 얘기한 모범생입니다. 그러니까 강훈식 의원은 당에서 실무를 오랫동안 맡아왔었고 또 86세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범86이기도 해요. 물론 박용진 의원도 그건 비슷하긴 한데 오랫동안 이제 86세대하고 호흡을 맞춰오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86세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훈식이 이번에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모범적으로 해왔으므로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박용진 의원은 이제 원래 정통적인 민주당 출신도 아니었고 또 최근 들어와서도 계속 당에서 비주류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항아라고 제가 비유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강병원, 박주민 의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색깔이 더 뚜렷했던 게 아니냐. 그러면서 눈에도 더 잘 띄고 이렇게 선택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예비 경선이 끝난 다음에 이 탈락한 후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는 벌써부터 이 본인 중심으로 세를 규합하는 그런 행보까지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주류 분위기 속에서 97그룹 주자들의 움직임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용진 후보와 강훈식 후보, 반항아와 모범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 이야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요?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 시, 중, 일, 관 열려 있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강훈식 후보님과 함께 단일화와 관련된 또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이런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원칙적으로 컷오프 이후에 그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저도 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를 해서 의원님을 좀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히셨는데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평론가께서는 97그룹의 활약은 크게 기대를 할 수 없다라고 아까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단일화를 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다.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은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친명과 비명 간의
이 본격적인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더군요. 근데 사실 강훈식 의원은 비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번 아, 대선 그래요? 과정 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단일화를 해야 그나마 승산이 생기겠지만 네. 단일화를 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구도라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97그룹 내에서도 반항아적 이미지가 가나요? 박용진 의원은 뭐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 높지만 강훈식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본인의 인지도를 훨씬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만약에 단일화를 통해서 뭐 박용진 의원이 단일화로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별로 얻는 게 없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강훈식 의원이 컷오프 전에 단일화 얘기가 나올 때도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걸 감안한다면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아닌 이상 둘이 계속 네, 남아있죠. 저는 오히려 단일화가 될 것처럼 보이면서도 단일화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보다 단일화의 파급력이 크지 않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어차피 단일화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면 두 후보 끝까지 싸우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는 게 또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근데 또 반대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단일화 해도 이기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끝까지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충분히 그것도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만 좀 거꾸로 봤을 때는 거꾸로 생각하면 단일화를 해도 지는데 안 하고 지면 얼마나 더 참패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등을 해버리면은 차라리 그냥 내가 양보를 할 걸 단일화를 한번 해볼 걸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2등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더 크게 질 바에는 좀 적게 지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라고 이제 미래를 가정해 봤을 때는 이미 그런 계산 또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네. 때문에 저는 컷오프 전보다는 단일화 가능성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선거는요. 어떤 선거든 간에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일화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그렇죠.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대명 그래도 또 대이변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정치판이고 선거 아니겠습니까? 자,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 개인적인 의견을 토대로 이제 예측을 그냥 간단하게 해주신 거니까요. 누구의 편을 들거나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선거는 끝까지 봐야 알 수 있습니다.